안녕하세요. 체린입니다. 3주차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던 영어 공부를 벌써 3주차까지 절반 이상을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는 약간 작문할 때 보는 시야, 관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나윤 언니는 이 4주차에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뭐 have, get 이런 것들 위주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테마나 관점이 다르긴 한데요. 이걸 짜는 커리큘럼이나 교육 내용 같은 건 저희 각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만든 거예요. 각자 맡은 파트와 관점이 다르고 또 이걸 좀 격주로 해가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좀 영어를 접근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일부러 좀 섞은 거니까 오늘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대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저번에도 추천드렸던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제가 통번역 대학원 다니면서 번역 수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무생물 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한국식 영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 무생물 주어를 쓰지 못해서 문장이 되게 복잡해지고 if절을 사용하거나 뭐 when 뭐 이런 조건절 같은 것들을 되게 복잡하게 사용하면서 작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말로 내뱉기도 어려울 뿐더러 듣는 사람도 한국식 영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을 주면 절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딱 한국어 문장을 들었을 때 그냥 내가 평상시에 쓰던 if 어쩌고 저쩌고 when I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쓰지 않고 바로 이 무생물 주어를 떠올릴 수 있게 좀 사고를 전환하고 신경 써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용 자체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사고 자체를 바꾸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나 이 예문 다 아는데? 이거 예문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쉽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한국어 문장을 봤을 때 바로바로 원어민스럽게 내 문장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조금 난이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거나 어렵고 흔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야만 레벨에 맞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생물 주어를 쓰면은 논리 관계가 더 명확해진다라고 이 교재에서도 나오는데요. 무생물 주어가 뭔지부터 예문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 한국어를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소 하시던 것대로 한번 영어로 장문을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나는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무서웠다. 되게 간단한 문장이죠? 한번 장문해보세요. 3, 2, 1 바로 튀어나오는 뭐 정확하진 않아도 그 구조 자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식 영어로 했으면은 전 이런 식으로 장문했을 것 같아요. When I thought about breaking up, I was scare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when I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번역을 하거나 통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원어민스럽고 고급스럽고 간결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when I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아이디어 자체 헤어진다는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를 무생물 주어로 놓고 문장을 전개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원어민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The idea of breaking up scared me.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생각할 때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나를 무섭게 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번역투가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방식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문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내가 두려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주어가 I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when I thought about breaking up I feel scared.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 같은 생물이 아닌 무생물을 주어로 만들어서 The idea of breaking up scared me. 이렇게 가버리면 훨씬 더 깔끔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좀 어렵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if나 when 같은 부사절이나 부사구 같은 것들을 번거롭게 사용하지 않고도 무생물 주어를 설정해 버림으로써 원어민식 사고가 가능한 건데요. 한국에서는 그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를 주어로 삼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잘 장문을 안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다시 장문해보세요. 나는 재즈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거 장문을 해볼게요. 3,
2, 1. 자, 한국식 영어. If I listen to jazz, I feel better. 이런 식으로 가겠죠? If I 어쩌고 저쩌고 내가 재즈를 들으면 이라는 어떤 뭐뭐하면 이라는 한국식 조건절을 그대로 영어로 바꾼 거죠. 근데 요게 한국식이면 우리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 같은 이런 무생물적인 주어를 영어에선 좀 설정을 해주는 게 훨씬 깔끔해진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건 뭐 아이디어도 필요 없어. 그냥 jazz. 그냥 그거 자체로 문장을 주어로 박아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Jazz always cheers me up. 이렇게 하면은 when I 어쩌고 저쩌고 if I listen to jazz, when I listen to jazz, I feel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jazz make me happy, jazz cheer me up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나를 주어로 하지 않고 재즈라는 것 자체를 주어로 함으로써 훨씬 간결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번에 1주차 첫 번째 수업 때 주어를 크게 보라고 하면서 my head 대신에 그냥 I have a headache 이런 식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충돌하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의 신체 일부인 my head 보다 큰 게 나다 라는 측면에서 가는 거랑 내가 뭐뭐를 하면은 내가 재즈를 들으면 내가 헤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라는 것 자체는 그 처음에 말했던 주어를 크게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방식의 문장 구조죠. 그러니까 when I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이런 것들을 지우고 요때 주어를 I 나로 보지 않고 그냥 jazz 그 자체 혹은 idea 그 자체로 보는 거니까 요거는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애초에 비교를 하자면 the idea 헤어진다는 아이디어랑 나 I 자체는 뭐가 더 큰지 자체가 애매하죠. 그리고 재즈 음악과 나를 비교했을 때도 이거는 사실 어떤 뭐가 더 크고 작은 관계에 있는 건 아니니까 1주차랑 혼동하지 마시라. 이건 다른 별개의 얘기다 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한국어로 딱 들었을 때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when I 혹은 if I 이거부터 받고 시작하지 말고 좀 더 그냥 idea 이런 거 자체를 확 무생물로 주어를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면 더 고급스럽고 원어민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원고 설명 영상 이어가겠습니다.